처음부터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OP앰프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OP앰프 연산 증폭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하는 이 OP앰프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공학자들이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두 쪽에 입력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출력이 나오게 되는 구조로서 연산 증폭기라는 거죠. 연산 증폭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왜 연산 증폭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연산을 할 때 사용이 돼요. 뭐 더하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는데, 특히나 이제 미분을 할 때도 사용을 되고, 그 다음에 적분 이런 데도 사용이 되고, 흔히 말하는 이제 발진기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은 다음에 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른 시험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연산 증폭기의 이제 안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연산 증폭기를 뜯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까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그렸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출력이 돼서 Vout으로 갔는데, 입력이 두 개가 들어가요. 처음에 A란 입력이랑 V1이란 입력이랑 V2라는 입력이 들어가서 이 AV라는 그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 A 같은 경우는 이제 증폭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V는 어느 정도 이 V인에 대한 값이겠죠. V인에 대한 값이 뭐냐? V인에 대한 값은 보통 이쪽이 V인이라고 합니다. 이 R인에 해당돼서 걸리는 이 정도 차이가 V인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그래서 여기서 걸린 어느 정도의 전압이 증폭이 돼서 이쪽에 대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상적인 이 연산 증폭이 되려면은 이 V인에서 최대의 V인이 걸려야겠죠. 그러면은 최대의 V인이 결정이 되려면은 전압 분배가 없어야 됩니다. 전압 분배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R인이 무한대가 돼야지 전압 분배가 없겠죠. 전압 분배가 없이 여기에 온전히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다 걸려서 전압의 손실이 없어야 되고, 또한 여기에 나가는 이제 전압이 여기서도 이제 전압 분배가 안 걸려서 이 R0가 Rout이죠. Rout이 0이 될 때 Vout이 순전하게 이 증폭된 값이 들어갔을 때가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증폭률이 무한대야 우리가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라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이거 처음에 이거 배웠을 때 증폭률이 무한대인데 이게 지금 어떠한 값이 들어간 무한대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VCC 값만 이제 그 이상까지는 출력이 되지가 않아요. 그 이상은 출력이 안 되는데 증폭이 최대한 무한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최대값은 VCC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산 증폭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결론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뭐 미분 아니면은 적분 이런 거를 한다 라는 건데, 해석에 이제 두 가지 큰 골자가 있습니다. 두 골자가 있는데, 이 연산 증폭기를 해석할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폭기인 경우는 이제 많아요. 뭐 반전 증폭기도 있고 비반전 증폭기, 미분기, 적분기, 계층용 증폭기가 있고, 비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전이 비교기, 슈미트 트리거, 출력 범위를 제한, 슈미트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왜 나눴냐? 물론 이제 비교기처럼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종의 뭐 비교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신상에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많이 헷갈립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가산 단락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바로 이 증폭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 때 가상 단락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가상 단락 우리가 이따 뒤에다 이제 반전 증폭기랑 비반전 증폭기를 이제 해석을 할 때 할 거고, 그 다음 미분기, 적분기, 그 다음 계층용 증폭기도 다 해볼 거예요. 다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비교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가상 단락의 개념입니다. 가상 단락이 이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비교기예요. 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제어공학에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가상 단락이 되는 경우는 보통 증폭기인 경우고 안 되는 경우는 비교기인 경우인데, 이게 마이너스로 대먹임이 되는가 플러스로 대먹임이 되는가 또는 둘 다 대먹임이 되는가, 이런 상황이 이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공부할 때 많이 공부하다 보면은 하고 틀릴 때가 이 부분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을 때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 반전 증폭기랑 비반전 증폭기를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는 첫 번째 강의에서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이걸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세 번째 강의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비교기 해석을 하는 것도 있는데, 비교기 해석도 이제 여러분들이 점차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증폭기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떠한 뭐 더하기 빼기도 되고, 그 다음에 미분도 되고, 그 다음에 적분도 되는데, 사실 증폭기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알겠죠. 어떠한 신호를 뭔가 크게 만들거나 뭐 하는 게 증폭기라는 거 여러분들 감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 결론적으로 증폭기는 여러 증폭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교기 같은 경우는 A와 B를 비교를 해서 어떠한 출력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과 0을 비교했을 때 1이 더 크면은 뭐 5V를 출력을 하라, 아니면 작은 경우는 뭐 0V를 출력하라, 이러한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비교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비교기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발진기 역할을 많이 해요. 발진기 역할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슈미트 트리거 발진기 같은 경우도 이제 비교기로 보면은 좋다. 꼭 나 아닌 것 같아요 라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나중에 문제를 해석할 때 굉장히 당혹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출력 범위를 제한 슈미트 트리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종의 비교기인데, 얘가 해석을 하면 알겠지만은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증폭기 해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선생님이 지금 그린 회로는 바로 이게 반전 증폭기입니다. 반전이 뭐냐? 반전이란 게 뭐냐면은, 어떠한 A를 우리가 입력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A로 출력이 되는 게 바로 반전이겠죠.
반전 증폭기, 대부분 이 증폭기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마이너스 대먹임을 한 게 바로 이 반전 증폭기예요. 반전 증폭기인데, 이거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가상 단락에 대해서 개념을 할 거예요. 가상 단락에 대해서 개념을 할 건데, 바로 뭐냐면은 이 A 지점과 B 지점의 전압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동등하다라는 개념이 바로 가상 단락인데, 실제로는 여기가 이렇게 이상적인 증폭기에서는 여기가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KCL을 해석할 때는 이쪽 부분이 끊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V인이 들어와서 이 증폭기를 지나가서 Vout이 출력이 된 경우예요. Vout이 출력이 된 경우인데, 해석의 경우를 보면은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VA와 VB가 가산 단락에 의해서 전압이 같다고 이야기했죠. 전압이 같다고 해서 이 KCL 노드를 해석을 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전류가 흐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와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를 더하면은 0이 된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물론 이제 같은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흐르겠죠. 근데 두 개의 전류를 더하게 되면은 I1과 I2를 더하게 되면은 이제 0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은 I1과 I2는 사실 같은 그 전류죠. 왜냐면 여기 끊어져 있잖아요. 끊어져 있는데 I1-I2는 0이다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KCL 식을 세우면 이렇습니다. 자, VA에서 V인을 마이너스 하고 여기다가 I1을 나눈 게 이제 I1이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게 바로 I2, 그러니까 VA에서 이제 V0, 그러니까는 Vout까지 나가는 이 I2에 대한 전류의 식을 우리가 세우게 되면은 R2분의 VA의 출력 전압을 해서 보면은 이런 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KCL이 선 학습이 돼야 되죠. 자, 그렇다면은 VA랑 VB는 지금 0이라고 지금 가상 단락이 됐죠. 가상 접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상 접지가 됐는데, 아무튼 가상 단락이 돼서 이 0 값을 넣어주고, 자, 이 식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Vout 마이너스 R1분의 R2의 Vi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반전 증폭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상 단락을 활용을 하고, 자, 포인트를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증폭기에 관한 모든 문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상 단락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노드 해석으로 우리가 식을 추론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해결의 패턴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가산 단락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 이렇게 마이너스 대목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대목임이 있으면 웬만하면 가산 단락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플러스 대목임이 있다, 이거는 비교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양쪽 둘 다 이렇게 대목임이 있다, 이거는 가상 단락을 사용해도 될 수 있는 케이스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반정 증폭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 비반정 증폭기는 아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비반정 증폭기는 뭐냐면은 A라는 전압을 우리가 넣으면은 어떠한
전압이 증폭이 돼도 플러스 전압이 증폭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 비반전 증폭기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 부분에다가 V인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회로가 비슷해요. 자, R1이 여기 있고 R2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Vout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선생님이 저항을 다른 이유는 그냥 다른 겁니다. 그래야지 전압 강화가 생겨서 Vout이 생기니까. 자, 그렇다면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VB랑 VA가 있는데 VB가 지금 V인이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은 VA와 VB가 V인인 거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KCL을 우리가 만들 건데, 자, 지금 이쪽에 지금 우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진 않아요. 자, 흐르지 않고, 자, 두 가지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자, 여기가 I1, I2라고 했을 때, I1과 I2는 사실 똑같겠죠. 근데 마이너스 I1이죠. 자, 여기서 자 플러스 I1, 2 이렇게 되면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흐르는 방향이 뭐 이렇게 되든 아니면은 이렇게 되든 흐를 겁니다. 흐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약간 기계적으로 하는 게 낫다. 기계적으로 해서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은 사실 여기는 지금 자 VA고 여기도 VA이죠. VA지만 지금 V인으로 넣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자 R1분의 VA 마이너스 자 0V죠 여기가. 자 0V이기 때문에 이 R1에 대한 R1이 아니라 I1에 대한 전류의 식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이 I2에 대한 전류의 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R1분의 V인, 그 다음에 R2분의 V인, 그 다음에 R2분의 Vout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반전 증폭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가상 단락 우리가 사용하려면은 마이너스 대먹임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증폭기는 마이너스의 대목임이 있어서 가상 단락 해석이 가능하지만 발진기는 플러스의 대목임이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금 반전 증폭기랑 비반전 증폭기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다음에 나머지 증폭기를 이제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봅시다.